편의점 창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 뿐만 아니라 작은 슈퍼나 마트들이 가게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장사가 어느 정도 되니까 안 팔아도 그만이지 라는 생각에 권리금 1억을 불렀다면 지금은 버틸 수가 없으니 5천만 원, 심지어 공짜로 내놓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업계 현직자 그리고 점포도 운영하고 있는 편선생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점주님들과 기존 점주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19년도 초부터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짧은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은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단순 감기 바이러스 정도로 생각해 금방 없어질 줄만 알았고, 백신이 나오면서 최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전 국민이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이제 예전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잠깐 기대도 했었는데, 코로나도 잡지 못할 뿐더러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델타,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도 심해지고 있어 정말 암담한 상황입니다. 세계는 물론 대한민국도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시위를 하고, 공실은 이제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주변 곳곳의 상가들,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로 인한 맞벌이 부부들의 갈등, 화상회의와 화상수업이 일상이 된 회사와 학교 등등, 이전보다 더 심해진 코로나로 인해 정부는 다시 한번 강력한 거리두기 정책을 실시하였고, 집합금지에 따른 21시 단축 영업으로 인해 2021년 12월 달에 편의점에서의 마지막 밤은 손님 한 명 없이 이렇게 쓸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편의점은 어떨까요? 분명히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무엇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의 변화입니다. 어느 한 브랜드 편의점의 19년도 이전과 20년도, 21년도 전체 매출을 직접 보면서 비교해 보았는데, 이를 토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코로나 초반에는 전체적으로 매출이 상승하였습니다. 유흥, 대학, 병원, 위락, 오피스 등 코로나에 직접 타격이 있는 상권들은 정말 많게는 80% 이상 하락하였지만, 주택, 아파트 상권은 재난지원금 영향도 있었고 사람들이 집 밖에 나가질 않으니 외식이나 여가 활동들에 소비할 돈들을 편의점에서 여러 상품들을 구매한 후 집에서 가족, 친구들과 즐기게 되면서 매출이 10%에서 20%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주택, 아파트 상권이 편의점 전체 상권의 50% 이상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하락분을 만회하고도 매출은 전체적으로 봤을 땐 소폭 상승을 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매출은 조금 상승하였지만 인근에 편의점들이 계속 생기면서 결국 점포당 평균 매출액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리고 점포수 증가에 따라 전체 매출이 증가한 것은 맞으나 점포당 평균 매출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초창기 코로나 발생했을 때와는 다르게 매출이 생각보다는 많이 늘진 않았고 전년 대비 3, 4%한 자릿수로 소폭 상승한 정도입니다. 경기가 어려워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 이유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품들도 가격이 조금씩 인상이 되어 정상적이라면 매출이 전체적으로 5% 이상 올라야 정상인데 또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매출이 많이 안 떨어지고 선방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는데 두 번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로 인해 편의점에서는 담배 다음으로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상품들이 생겨났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가장 큰 매출 변화를 보이는 카테고리가 바로 주류입니다. 주택, 아파트 상권에서의 주류 매출은 담배 다음으로 가장 팔리는 2, 3위 카테고리였는데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졌습니다. 외출과 모임이 어려운 시기에 술 문화와 트렌드 변화가 있었는데 혼술, 홈술이 매우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편의점에서는 와인, 맥주, 소주, 위스키 등 매출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특히 와인은 이마트24가 처음으로 편의점에 확대 진열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전체 편의점 회사들이 너도 나도 와인존을 매장 안에 이쁘게 만들어 엄청나게 판매를 해내고 있습니다. 와인뿐만 아니라 CU의 곰표 맥주를 필두로 한 수제 맥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최근에는 세븐일레븐 한 직영점에서 6만원, 7만원이나 되는 샴페인 3종 100여 병을
판매를 했는데 입고 30분 만에 완판이 되었고, 이 고가의 샴페인은 10일 만에 1만 병이 재고가 없어 점주님들이 발주를 시켜달라고 난리라고 합니다. 이렇듯 편의점에서 코로나로 인해 4캔 만원 수입 맥주뿐만 아니라 와인, 샴페인, 수제 맥주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들이 효자 상품으로 인식되는 중입니다. 이미 대부분 점포에서는 와인존을 나름대로 구성하여 대응을 하고 있으시겠지만, 혹시나 없거나 이렇게 두세 줄 정도만 상품 구색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영업 담당에게 와인 매대를 요청하여 최소 곤도라 한 조 전체를 와인, 양주로 꾸며보세요. 유통기한 걱정도 없고 마진율도 좋아 효자 상품이 될 겁니다. 그 밖에 안주, 간편식, 마스크, 의약품 등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과 연계해서 이번엔 하락하는 카테고리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하락폭이 낮은 카테고리는 언더웨어, 커피차, 문구류인데, 사실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긴 어느 정도 연관은 있겠지만 편의점 전체적으로 매년 빠지고 있는 카테고리라 코로나 때문이라고는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카테고리보다는 소분류로만 찾아보았고, 그중 특이한 것들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어릴 적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편의점에서 먹는 왕뚜껑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등교도 안 할 뿐더러 편의점에서 취식하기가 꺼려집니다. 집에서 먹는 건 대부분 끓여 먹기 때문에 라면 중에서도 용기면 매출이 소폭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과자류도 조금 하락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길거리에 널린 과자 할인점, 아이스크림 할인점뿐만 아니라 마트나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대량 구매가 이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 빼빼로데이와 같은 데이 행사에는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매출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사실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음료 매출도 소폭 하락하고 있었는데, 그중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품목이 숙취해소 음료입니다. 대부분 음료들은 1,000원, 2,000원대인 반면 숙취해소 음료는 5,000원, 6,000원, 심지어 만원도 있어 객단가를 높여주고 마진율도 좋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한 줄은 숙취해소 음료로 쫙 깔아놓았는데,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확 줄어버렸습니다. 점포마다 상황이 당연히 다르니 전년 대비 카테고리별 매출을 분석하여 정말 사소한 거지만 영업 담당과 상의하여 진열을 바꿔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편의점 오픈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편의점 창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매월 전국 어딘가에 브랜드 편의점들이 500개씩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1년에 6,000개씩 오픈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코로나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 뿐만 아니라 작은 슈퍼나 마트들이 가게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장사가 어느 정도 되니까 안 팔아도 그만이지 라는 생각에 권리금 1억을 불렀다면, 지금은 버틸 수가 없으니 5천만 원, 심지어 공짜로 내놓는 겁니다. 권리금이 저렴해졌으니 편의점 회사에서는 괜찮은 자리면 공격적으로 본부임차로 인수를 해버리거나 조건을 더 주어 점주임차 편의점으로 빨리 바꿔버립니다. 또한 편의점은 타업종에 비해 회사가 인테리어를 해주고 수익을 점주님과 회사가 배분하는 방식의 프랜차이즈 형태라 최초의 투자금 자체가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또한 특별한 경력이나 기술 없이도 누구나 창업이 가능하며, 본사에서 편의점 자리까지 소개해주고 오픈하면 영업 담당이 관리까지 해주니 초보 창업자 면에서만 봤을 땐 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보다 쉬운 창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쉬워 보여서 뭐에 홀린 듯 오픈을 했지만 생각보다 돈이 너무 안 되고 운영하시면서 5년이 지옥 같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편의점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많은데 자리가 없어 오픈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니 당분간은 편의점 창업 인기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선호하는 상권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유흥가, 대학, 병원, 위락, 오피스 상권은 편의점뿐만 아니라 어떤 업종이 들어와도 장사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전에는 원하는 상권은 존재하였지만 크게 호불호가 갈리지 않았다면, 지금은 주택, 아파트 상권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본부 임차를 할 때 다른 상권들은 자제를 하는 편이고, 주택가나 오피스텔, 특히 아파트 상권을 선호하며, 이런 상권에 되도록이면
본부 임차를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개발 담당들뿐만 아니라 점주님들 역시 코로나가 종식이 되었다고 쳐도 또 다른 코로나와 비슷한 바이러스로 인해 이 같은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 가장 안정적인 주택가, 아파트 상권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야간 영업하는 점포가 줄어들고 무인 시스템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인건비 상승과 기술 발달로 인한 어쩌면 당연한 시대의 흐름이긴 하지만 코로나가 이를 가속화시켰습니다. 무인 점포가 성장한 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언택트 시대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이 겹치면서 소상공인들이 최소 비용으로 돈을 벌기 위해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무인 편의점, 무인 스터디 카페, 무인 세탁소 등 무인 점포 영역을 확산시키고 있는데 편의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4시간이 당연시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매출도 없는데 인건비라도 절약하자라는 생각으로 심야 시간에도 6시간이라도 문을 닫는 걸 선호하는 점주님들이 늘어났고 배달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어 뭐 먹고 싶으면 돈 좀 더 내고 배달을 시키면 되고 굳이 담배나 술을 사지 않을 거면 귀찮게 편의점을 밤에 갈 이유가 없으니 야간 매출이 늘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이마트24는 타 브랜드와 다르게 24시 영업을 강제하지 않아 24시 영업에 강한 거부감을 느낀 점주님들이 이마트24를 선호하게 되었고 무인 시스템도 가장 빨리 확대시키면서 차별화된 정책으로 가맹 점주님들을 끌고 있고 무서운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편의점 3사는 24시간 영업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언제까지 이 정책을 유지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편의점에서 정말 별걸 다 합니다. 먼저 배달입니다. GS25는 요기요에서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카카오톡 주문하기, 배달 특급까지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자체 개발한 주문 전용 배달 앱 우리 동네 딜리버리를 통해 일반인까지 배달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었으며 요기요도 최근 인수하여 코로나 시대 1인자가 되기 위한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최근 자율주행 배달 로봇 누비를 서초 아이파크점에 도입하고 근거리 배달 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한 시범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은행권입니다. 은행권에서 비대면으로 진행 가능한 디지털 상담 창구를 속속 오픈하고 있는데 시중은행들은 비용 효율화에 따라 1층에서 2층으로 옮겨가는 추세이고 점포 통폐합으로 사라지는 오프라인 영업점을 대신할 수 있는 채널을 확대해 금융 취약층을 위한 움직임으로 바로 편의점을 택했습니다. 하나은행은 CU와 제휴를 맺고 샵앤샵 점포를 열었는데 이곳에서는 비대면으로 통장 개설, 체크카드 발급, 보안카드 발급 등 여러 종류의 은행 업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화 시켜놨습니다. 신한은행은 GS와 손을 잡고 CU와 비슷하게 우리은행은 세븐일레븐과 손잡고 편의점 내 은행 창구를 열어 배달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시대 편의점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맞춰 발빠르게 변화하고 실천하는 것만이 결국 살아남을 겁니다. 대부분 없어지는 추세이나 나홀로 호황 중인 편의점, 이런 편의점들을 통해 다양한 업체들과 제휴하여 색다른 시도들로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는 점들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크게 성공을 거두고 이를 보편화시켜 점주님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돌아오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년도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22년도에는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선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